아까 제가 얘기했죠? 늘 시작에는 알렉산드로스가 있어요. 이 인간이 꼭 나와요. 여러분 아까 인도가 4대 문명할 때 무슨 문명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인더스. 맞습니다. 인더스강에서 시작을 해요. 인더스강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그냥 다양한 도시국가 이런 읍면 동사무소 같은 게 있는 거야. 나라가 없어.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살 수 있냐면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게 살거든. 우리가 뭐하러 뭉쳐서 살아, 그치? 다 우리가 연봉 1억씩이야. 뭐하러 같이 살아, 그치? 근데 같이 뭉칠 필요가 생겼어. 왜 생겼을까? 그치? 공동으로 뭔가 할 게 필요하겠지? 뭐가? 옆마을에서 갑자기 엄청 센 놈이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1대1, 예, 맞다이로는 못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뭉쳐야지. 자, 그 센 새끼가 누구예요? 알렉산드로스예요. 얘가 갑자기 지네 마을에 있으면 되는데 몇천 킬로를 말 타고 와가지고 인더스강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놈이죠. 이 새끼도 할 짓이 없어요. 예. 예. 근데 현우가 좀 거친 표현이겠는데 맞는 말이에요. 왠지 알아?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까지 점령하거든? 그럼 인도로 들어가면 되지. 네. 왜 안 들어간지 알아? 져서? 아니야. 부하들이 그만 좀 합시다. 아니 맞아 너랑 똑같아. 아니 그만 좀 하자고. 아니 땅 먹을 만큼 먹었잖아. 땅 먹을 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늘 시작에는 알렉산드로스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같이 봅시다. 지도를 보세요. 여기 딱 보면 알겠죠? 여기가 인더스 강이에요. 여기까지 알렉산드로스가 와서 막 분탕질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딱 눈치를 딱 본 거야. 딱 도윤이야. 딱 봤어. 처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오니까 같이 뭉쳐서 잠깐 싸웠죠. 근데 얘가 도윤이가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갔어. 근데 도윤이가 싹 봤어. 도윤이가 머리가 똑똑하잖아. 야, 내가 짱 먹을 수 있겠다. 어떻게? 명분이 있지. 어떤 명분? 야, 알렉산드로스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하나로 뭉쳐야 돼. 그치? 자, 뭉치면 뭐가 필요해요? 짱이 필요하죠? 그 짱을 누가 해? 지가 한다고. 그게 누구예요? 도윤 찬드라굽타. 도윤 찬드라굽타가 갑자기 야 알렉산드로스가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뭉쳐야 돼. 뭉치려면 뭐가 필요해? 짱이 필요해야지. 짱이 누구예요? 도윤 찬드라굽타. 그렇죠? 그래서 지 이름을 따서 마우리아 왕조라는 왕조를 만듭니다. BC 4세기경에. 여러분 마우리아 찬드라굽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렉산드로스 때문에 뭉쳤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때가 이 사람이에요. 제가 수업할 때는 늘 얘기하죠. 소카 아소카죠? 예. 아소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우리아의 손자예요. 이 사람 때 이 국토를 다 차지해요. 여기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칼링가라고 부르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칼링가를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아소카가 싸움을 엄청 잘했어요. 광개토대왕처럼 싹 쓸었어. 딱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해서 여기를 다 통일한 거야. 자, 다 통일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근데 그럼 이 남쪽으로는 더 왜 안 갔을까? 이유가 있었겠지, 그치? 여러분, 인도의 요 가운데가요, 데칸 고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고원지대가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북쪽 인도, 남쪽 인도가 나뉘고요.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달라요. 우리가 배우는 인도 역사는 다 이 중부에서 북부 이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어쨌든 이 칼링가를 소카가 딱 먹은 다음에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상쾌하게 가서 야, 씨, 내가 다 정복해서 갔더니 땅바닥에 뭐가 질비해? 시체 막. 근데 옛날 전투잖아. 칼로 자르고 도끼로 목 자르고 막 눈깔 뽑혀 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 그 병사들의 가족들이 울고 있었겠지. 은비야. 승아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소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던 모양이야. 아소카가 어떻게 했다? 같이 웁니다. 아,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다 쳐 죽여놓고는 그때서야 울어요? 아니, 근데 사실 선생님은 이 역사를 옛날에 처음에 배울 때 항상 의문이었어요. 여기서도 죽였을 거고 여기서도 죽였을 거잖아. 근데 왜 끝까지 죽여고 와서 왜 울어, 그치? 어쨌든 간에. 나랑 비슷하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뭐라고? 이중인격이래잖아. 어쨌든 소카아스카가 뒤늦게라도 참여를 하면서 불교에 귀의합니다. 왜냐면 부처님이 한 BC 500년 정도에 태어나셔서 불교를 이미 만들었거든.
근데 불교는 그렇게 큰 종교는 아니었는데 이 소카소카 아소카가 불교에 귀의하면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었던 불교를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수업 때 들었던 도윤이 뭐라고 한다 그랬죠? 소카소카 아소카의 불교? 상좌부 불교라고 해요. 상좌부. 윗상자를 써서. 얘들아 상좌부. 좌석할 때 좌자야. 무슨 말이야? 위에 앉아있다. 뭐예요? 위에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불교라고 해서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상좌부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상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세워요. 요새 최근에 인도의 국기 가운데 보이는 사자상이 이거예요. 소카소카 아소카. 아소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겠죠? 돌기둥 섰주를 세우고요. 이런 산치 대탑 같은 거를 건립을 합니다. 사자잖아. 여기 생겼잖아.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요 인도양에서는 무역이 활발했거든요. 소카소카 아소카는 동남아시아 이런 데로 불교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은 이런 상좌부 불교가 많아요. 우리 저기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들어온 불교랑은 조금 다르죠. 거기는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마우리아 왕조가 한 300~400년을 가는데요. 달도 차면 기우는 법 망하고 나서 서기 1세기에 쿠샨 왕조라는 왕조가 생겨납니다. 여기 지도가 조금 너무 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요 정도 크기였다 그래요. 요 정도 크기. 자, 여러분 아까 마우리아 왕조 지도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쉽거든요. 마우리아 왕조는 잘 보면 가로로 길죠? 근데 쿠샨은 어때요? 세로로 길죠? 포인트가 뭐냐면 요 위에요. 자, 저 위를 지나가는 길이 뭐예요? 비단길, 실크로드. 쿠샨 왕조는 어떤 나라냐면요. 동서무역의 교차로 중심지에 있는 나라였어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지만 월지족의 한 분파로 되는데 월지족은 여러분 우리 동양사 배울 때 중국사 배우면은 한무제가 흉노족을 무찌르려고 월지한테 동맹을 요청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월지족이 쿠샨입니다. 어쨌든 쿠샨이 이때 세져가지고 막 정복을 해요. 그 중에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면 슈카슈카 카니슈카예요. 쇼카쇼카 아쇼카랑 구분해야 돼요. 이 사람 이름을 여러분 인도 역사 되게 간단해. 마우리아 누구? 쇼카쇼카 아쇼카 상좌부 불교인데 그 다음은 뭐예요? 쿠샨 왕조는 슈카슈카 카니슈카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다 정복한 다음에 이 사람은 불교는 불교인데 어떤 불교? 대승불교. 차이가 뭐냐면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이죠. 대승불교는 뭐냐면 야, 다 같이 우리 깨닫자. 다 같이 깨닫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불교를 믿는 친구가 여기 있진 않을 수 있겠지만 혹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런 말 기억나요? 네. 관세음, 보살? 보살이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깨달음이 높은 고승이나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보살이라고 하면은 부처님 있죠. 부처는 깨달은 자지. 보살은 뭐냐면 깨달았는데 그 이제 버튼만 누르면 나 부처 돼서 해탈하는 거야. 근데 보살은 버튼을 잠시 안 눌러. 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가면 옆에 있는 내 친구, 이렇게 졸고 있는 내 친구, 얘는 여기서 계속 고통받을 거잖아. 때리지 말고. 그치? 고통받을 거잖아. 그래서 얘를 같이 데려가려고 잠시 버튼을 안 누르고 남아서 같이 구원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 가서 막 불경 외울 때 보면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나무 아미타불은 뭐냐면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있어요. 그 부처님도 비슷해. 같이 구원시키려고 하는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아미타불 부처님 믿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믿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그런 건데 대승불교 뭐다? 그런 종교예요. 다 같이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대승이 큰 수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관광버스에 수십 명 태우고 같이 구원으로 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슈카슈카 카니슈카는 그런 대승불교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실크로드에 있다 그랬죠? 여기에 여러 가지 불상을 제작을 해서 미술을 꼽히고 그걸 막 이제 퍼뜨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지방 이름이 간다라 지방인데요. 아까 알렉산드로스가 여기를 점령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그 대리석 조각하는 그런 미술 양식이 들어와 있었거든. 그거랑 인도의 불교 미술이 합쳐집니다. 그거를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혹시 석굴암 가봤어요? 경주에?
거기 부처님 상 있죠? 그 그림. 그게 간다라 미술 양식이야. 우리나라까지 타고 들어옵니다. 일본까지 가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계속 싸우고 그러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기원 후 서기 4세기가 되면 굽타 왕조라고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인도의 원형이 되는 왕조예요. 여기는 누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우리아도로 치면 이렇게 북쪽만 이렇게 통일한다 그랬죠? 중간에 고원이 있어서 여기를 통일한 왕조인데 이때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불교가 약간 쇠퇴를 해요. 왜 그러냐면 불교가 더 발전하다 보니까 불교 여러분 불경 한 권이라도 읽어봤어요? 왜 안 읽어봤어? 안 믿는 것도 있지만 한자 어렵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한자도 아니고 산스크리트어 쓰거든. 이때 되면은 인도 서민들이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종교인 거야. 너무 그 똑똑한 스님들이나 뭐 나무 아미타불 이랬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그 전에 인도에 토착 종교가 있었어. 인도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브라만교라는 게 있었거든. 그 브라만교가 좀 더 쉽게 자기네 종교를 풀이합니다. 그 종교가 토착화되니 그 종교 이름 뭐라고 한다? 힌두교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네. 지금 인도의 종교 힌두교가 그렇게 해서 탄생해요. 그러면서 불교의 장점 있죠. 뭐 자비라든지 이런 거는 싹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힌두교가 탄생을 하고 이 굽타 왕조는 힌두교를 기반으로 한 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뭐 과학이나 학문이 발전해서 여러분 우리 숫자 중에 십진법 할 때 0이라는 거 있죠? 원래 0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서양에. 근데 인도에서 만든 거예요. 이 굽타 왕조 때 만들어져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동서양으로 쫙 퍼집니다. 그렇고요. 산스크리트어 문학이 번성하는 산스크리트어는 뭐냐면 힌두교에서 쓰는 고대 언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범어라고 불러요. 예, 그런 게 있고요. 알아만 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랑 훈족이 침입해서 쇠퇴를 합니다. 자, 굽타 왕조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딱 하나예요. 현대 인도 문화의 원형을 만들었다. 힌두교 문화를 완성했다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나 혹은 우리 학원의 본 수업을 들을 때 한 번 더 들으면은 디테일한 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중국으로 가봅시다. 우리 중국은 되게 긴데 중국은 오히려 좀 쉬워. 왕조 이름을 생각하면 되거든. 우리 아까 중국 4대 문명을 할 때 황하 문명이라는 거 기억나니? 그렇죠? 황하 문명에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상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 상나라에서 나온 거는 어제 너희들 들었는데 갑골문이라는 거 기억하니? 그렇죠? 거북이 등딱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점치던 문자, 그렇지? 그게 나중에 한자가 된다고 우리 배웠을 거야, 그렇죠? 자, 이러다가 상나라가 상놈의 새끼들이 많아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BC 8세기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생기는데요. 이 주나라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봉건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서양 중세 때 봉건제 배웠죠? 우리 아까 문제도 풀어봤지? 그때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죠. 서양의 봉건제와 이 동양의 봉건제 차이가 있다고. 서양의 봉건제는 어떤 관계라 그랬죠? 맞아요. 서로 권리 의무가 있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왕은 여기 귀족이나 기사한테 토지를 주고 기사나 귀족은 자기 무력이나 이런 걸 바치고, 그쵸? 노동력을 바치고. 근데 주나라, 동양의 봉건제는 뭐라고요? 무슨 관계? 예, 혈연 관계예요. 친척들 관계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주나라는 이게 중국이면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300~400개 정도 되는 자그마한 나라들로 다 나눠져 있었대요. 그렇게 몇백 년을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처음에 주나라를 서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서쪽에 도읍이 있었거든. 호경이라는 데 있었어. 여기에 마지막 왕이 유왕이라는 애가 있었다. 근데 유왕이 엄청 예쁜 여자. 내가 정은비라고 할 뻔했어요. 장원영이 있었어요. 장원영을 이제 와이프로 이제 결혼을 한 거야. 너무 좋잖아. 근데 이 장원영의 단점이 있어. 웃지를 않아. 아니 맨날 찡그리고 있어도 예쁜데 웃으면 더 예쁠 거 아니야. 그래, 뭐 알겠어. 자, 그래서 얘를 웃게 해주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근데 어느 날 여기는 이제 봉건제라 그랬잖아. 봉건제는 서양이랑 동양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여기 이제
도와달라 그러면 다 같이 와서 연합군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옛날엔 전화기가 없으니까 뭐래요? 봉화를 당겼어. 봉화를. 실수로 봉화를 당긴 거야. 외적이 안 쳐들어왔는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3, 400개 그 제후들이 막 황급하게 도와주러 가자 해서 막 왔을 거 아니야. 그거를 보고 황급하게 왔다가 허탈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더니 그 장원영이 어떻게 됐다? 웃었어. 왕이 어때? 야, 이랬더니 웃네? 그랬더니 이 새끼가 미쳐가지고 계속 봉화를 시도 때도 없이 올립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얘기 기억나요? 한두 번 원타임 투데이는 속죠? 나중에 10번쯤 하면은 제후들이 와요, 안 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해? 정말 늑대가 오죠? 정말 외적이 견융이라고 하는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봉화를 올렸더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왕 다이 안 다이? 다이. 그래서 자 여기 서쪽의 호경에서 동쪽의 낙읍이라는 수도로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반쯤. 망하고 그때부터를 동쪽의 주나라로 해서 동주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동주시대를 다른 말로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6글자로 말하니 그걸 뭐라 그래요? 춘추전국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친 거예요. 이때부터는 주나라 시대라고 안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춘추전국시대인데 아까 얘기했던 게 이 얘기예요. 서주에서 동주로 갔다. 춘추시대. 이때는 제후들의 시대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명분이 중요해. 그래서 그 명분은 뭐라 그래요? 존왕양이. 얘들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원래 내가 짱을 먹고 싶은데 어쨌든 주나라 왕이 아직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야 왕께서 굶주리신다. 갑자기 이러는 거야. 왕은 갑자기 갑자기 왜 그러지? 내가 왕을 보호한다 라는 명분하에 어떻게 돼요? 다른 애들을 다 때리고 다니는 거야. 내가 힘이 세니까. 그래서 선우가 갑자기 딱 보자. 선생님이 비리비리하니까 갑자기 우리 쌤이 힘들어 하신다. 내가 대신하겠다. 그러더니 선우가 갑자기 얘 때리고 얘 치고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5명의 패자가 춘추시대에 있었거든요. 그걸 춘추오패라고 해요. 뭐 제왕공, 진문공, 초장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제후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나라 왕을 모신다고 뻥은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300년이 가다가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가 되는데 이 전국은 전쟁할 때 전자고 나라국제예요. 나라끼리 전쟁한다는 건데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3, 400개 있던 제후국들이 7개로 통합이 돼요. 엄청 커졌겠지? 엄청 싸웁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왕이라고 칭해요. 나 진나라 왕, 나 제나라 왕 이래. 그 말은 뭐야? 주나라 무시 안 무시? 무시합니다. 서로 싸우는데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진시황이에요. 자, 그때 우리는 이때가 굉장히 비극적인 시대일 거 아니에요. 밤낮 없이 싸우니까, 그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경쟁이란 게 참 오묘해. 전쟁이란 건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잖아. 인간이 경쟁하면 능력은 극도로 발휘가 돼. 그러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상이 발전을 하니 그걸 제자백가. 제자백가가 뭐냐면 이 자자는 쉽게 얘기해서 스승님, 마스터야. 여러 스승, 100가지 뭐 전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상. 자, 여러분 제일 우리한테 유명한 유학 누구 있어요? 공자, 맹자. 그렇죠? 인이 예지를 얘기하죠. 덕치, 법가, 반비자. 그렇죠? 신상필범, 엄격한 법으로 통치하겠다. 도가 뭐예요? 노자, 장자, 무의자. 난 물처럼 흘러갈 거야. 난 괜찮을 거야. 이런 게 노자죠. 도가. 묵가는 뭐예요? 차별 없는 사람, 비공, 공격하지 않는다. 뭐냐면 묵가라는 사람들은 되게 특이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야. 춘추전국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서로 욕심을 내서 싸워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 싸우면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현실적이야.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싸워?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나쁜 놈이,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치러 들어왔어. 그럼 묵가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전투 기술을 연마해. 그러더니 약한 애한테 가서 도와줘. 근데 공격은 안 하고 방어만 해. 그러니까 무한 방어. 아무리 때려도 다 막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때리던 놈이. 지치지? 돌아가고 다시는 안 쳐들어오겠지. 비공이야, 그게 비공. 실제로 묵가가 엄청난 전투 집단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전투의 스페셜리스트. 그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 쳐들어가잖아, 어떤 나라에. 그럼 쳐들어가는 나라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왕하고 독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저 작은 나라 왕 어떻게 때릴 겁니까? 하고 딱 얘기하잖아. 그럼 그거를 격파하는 전략 전술을 싹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들어가면 엿대 임마 이 얘기야. 쳐들어가지 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묵가가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 묵공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10권짜리 만화가 있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묵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진시황제에 의해서 BC 221년에 춘추전국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나라가 시작이 되고요. 자, 진시황은요, 아까 우리가 배웠지만 서아시아, 우리 중동 얘기할 때 누가 나왔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중앙 집권을 해요. 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을 하려고 뭘 하냐면 군현제. 군현제는 뭐냐면 봉건제 말고 지금처럼 시도 군구로 만드는 거예요. 법치주의를 세게 했고요. 사상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도량형 통일. 도량형이 뭐냐면 부피, 길이, 몸무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은비 몸무게가 예를 들어 40kg다. 그러면 파운드로 치면은 한 85파운드 정도 돼요. 그럼 이런 거야. 은비는 몸무게가 40kg 때는 날씬하다 이러는데 실수로 몸무게를 파운드로 바꿔놨어. 누가 저울에. 은비가 어저께 쟀을 때 40kg였어.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쟀어. 숫자가 뭘로 바뀌어요? 85. 그럼 이게 어떻게 돼?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도량형이 얼마나 중요해. 그치? 그 도량형을 통일하는 거야. 수레바퀴 차축 통일은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얘들아 옛날에는 수레바퀴가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지? 그럼 어떤 바퀴는 1m, 어떤 바퀴는 2m야. 그러면 바퀴가 자주 가면 흙바닥이지. 파이지. 그럼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여기도 파이고 저기도 파이지. 그럼 어떻게 돼? 덜컹덜컹 하다 차가 부러질 거 아니야. 일정하게 파이면 어떻게 돼? 요게 철도 레일처럼 쫙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더 효율이 높아지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효율을 추구했지만 대규모 건축서 만리장성하고요. 아방궁 건설하고 근데 여러분 아방궁 건설은 이건 구라라는 말이 많습니다. 만리장성을 축조하고요. 세금을 가혹하게 부역하고 그러니까 결국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나서 멸망을 합니다. 진나라는요. 15년만 밖에 못 갔어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나라 나옵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진정한 중국 통일왕조를 세운 게 한나라예요. 이 한나라는 400년을 가거든요.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요. 고조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면 되게 편한데 누구냐? 저기 선우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어떤 나라 있죠? 나라를 세우잖아요. 나라 세우면은 그 사람한테 호칭을 붙여주죠. 우리 세종대왕 하듯이 그렇죠? 근데 나라를 세운 왕이나 황제는 호칭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고조, 두 번째 태조.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있죠? 태조 왕건은 고려를 만든 사람,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만든 사람이죠. 여기도 똑같아요. 중국도.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한나라 고조 유방이에요. 예, 유방입니다. 여러분 그 유방이라는 사람의 이름 방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은 이름 뜻이 없고요. 형님 이런 뜻이에요. 형.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다? 평민 출신이다? 평민 출신이다. 무슨 말이야? 얘들아 귀족이면 뚜렷한 이름이 있을 거냐? 멋들어진.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뭐 우리가 시종 잡배끼리 술집에서 만나면 이러잖아. 아 형님 한잔하세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유방이 뭐야? 유형 한잔해 이렇게 부른 거야. 그게 이름이 된 거야. 엄청난 천민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진나라가 멸망했지만 고조가 세운 유방이 세운 한나라는 다시 통일해서 400년을 가면서 중국의 문화의 기틀을 마련해요. 아까 인도 현대 문명의 기틀을 마련한 게 어느 왕조라 그랬어요? 힌두교 만들어진 왕조? 굽타 왕조라고 했죠? 굽타 왕조랑 비슷한 게 한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민족을 뭐라 그래요? 무슨 족이라 그래요? 한족. 이 한나라 한자예요. 이때 유교를 국교화하고요. 군현제를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한무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흉노를 치러 가기 위해서 실크로드를 개척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흉노라고 여기 중국의 북쪽에 엄청나게 센 지금 몽골 같은 애들이 있었어. 은비가 놀러 갔다 온.
흉노가 엄청 셌어. 너무 세서 실크로드, 그때는 실크로드가 없고, 얘들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동양 서양에 교류하던 길이 크게 세 개가 있거든. 첫 번째는 유목민족이 가던 초원길이 있어. 사실 이 길이 제일 좋아. 왜? 사막이 아니고 초원이 계속되잖아. 죽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 근데 거기엔 누가 있어요? 유목민족들이 있죠. 흉노처럼 센 애들이 있어. 그럼 중국 애들은 다이렉틀리 서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이때 한 무제 때 만든 길이 실크로드인데 말이 실크로드지 그 사막길이야. 되게 위험합니다. 오아시스를 점으로 해서 징검다리처럼 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동남아시아로 가는 해안길인데 우리가 배운 거는 사막길, 실크로드입니다. 그걸 개척한 게 한나라 무제 때인데 왜 개척했냐면 얘들아, 흉노가 자꾸 자기네를 괴롭히는 거야. 중국 애들 입장에서. 자꾸 괴롭히니까 얘네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니야. 한무제 때쯤 되니까 중국이 좀 세진 거야. 근데 전쟁을 이제 대대적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얘들아, 나라 입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뭘로 벌어요? 나쁜 놈, 맞긴 맞는데 나쁜 놈, 이거부터 먼저 하다니. 맞아요. 세금으로 걷습니다. 그럼 그 얘기부터 먼저 할게. 세금으로 먼저 걷기 때문에 그럼 세금을 이미 걷고 있었을 거잖아. 한무제가 고민을 하는 거야. 야, 쪽쪽, 백성들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얘들아, 쪽쪽 빨아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절대 못 피해야겠지? 세금 탈세 못 하겠지?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라. 사람이 절대로 안 쓰면 안 되는 물건에서 세금을 매기면 되지 않을까? 물은 좀 그렇잖아, 그치? 소금하고 철에 매깁니다. 소금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철 반드시 필요하잖아, 뭐 만들 때. 그래서 염철, 소금하고 철 전매제, 나라에서만 팝니다. 나쁜 놈이죠. 근데 이때부터 동양에 있는 모든 왕조가 이 짓을 시작합니다. 세금이 엄청 잘 벌리거든요. 자, 세금 맞췄어.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나라에서 돈을 버는 방법. 요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엄청 올라갔다 빠졌죠? 왜 이렇게 주식이 올라갔어요? 반도체가 엄청 잘 팔렸지?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팔아요? 외국에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수출. 수출을 하면 되잖아. 그럼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해? 길이 필요하지? 그래서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노랑 싸워야 돼.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 머니가 필요해. 나라에서 머니를 벌려면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국내에서 버는 게 있고 국외에서 버는 게 있어. 국내에서 버는 걸 뭐라 그래? 세금, 쥐어짜는 거. 국외에서 버는 걸 뭐라 그래? 수출. 그 두 가지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동서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무제의 그 정책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는 일이 벌어져요. 뭐가 벌어지냐면 여러분 한사군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고조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고조선이 멀쩡히 살아 있었거든? 근데 한무제가 되게 성공했다 그랬지? 돈이 많아졌지? 얼마나 많아졌는지 알아? 흉노랑 싸우고도 돈이 남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잔잔바리들도 때리러 가야겠지? 이야! 그래서 한반도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상의 나라인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개의 행정구역을 설치하니 그걸 한사군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짜증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무제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렇습니다. 예, 요 정도 기억하면은 한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가 멸망할 때 위초고 삼국시대라고 얘기하고 요 때를 그 소재로 쓴 소설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삼국지연이, 삼국지입니다. 남자애들은 알죠? 삼국지. 유비관우장비. 그게 이거예요. 이때 대립을 하다가 위나라가 짱을 먹었는데 통일은 못하고 진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이 사마염이라는 황제가 되게 좀 약간 좀 멍청하다 그랬지, 사람이 이상하다 그랬지, 그런 황제였어. 어떤 황제였냐면 통일했지? 난 지금 내 멋대로 해도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갑자기 전국에 있는 장원영들을 다 불러모아. 아니, 정신병자는 아니고 뭐 좀 그런 거지. 그 호색하다 그러지. 다 불러모아. 그러니까 여기 은비도 있고 여기 승하도 있고 얘는 좀 아닌데. 그치? 어쨌든 그 궁궐에 막 몇천 명이 되는 왕비들을 쫙 불러모아. 그럼 엄청 크겠지, 궁궐이. 거기를 이제 그 사이버 포뮬러 트랙처럼 쫙 만들어. 그 다음에 자기는 밤에 딱 해가 지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랜덤으로 마차에 타. 자기는 가만히 누워있어. 그럼 말이 가다가 서잖아? 그날 밤 거기 왕비랑 하룻밤을 보내. 정말. 그런 짓을 합니다, 사마염이.
벌써 나라가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나라가 골로 가는 소리?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크지만 그 사방에 뭐가 있어요? 여러 이민족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5개의 이민족, 5호가 16개 나라로 다 찢어버립니다. 중국을 쳐들어와서. 그때를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게 나중에 정리가 돼서 장강, 지금의 양자강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에 큰 나라를 생기니 그걸 남북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위진 남북조에서 이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이때가 대충 한 300년 정도 갑니다. 대충. 그러다가 남북조 시대 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돼요.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어디예요? 장강. 양치가 지금 상해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는 개발이 안 돼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해요. 중국의 이제 한족들이 밑으로 내려온 거야. 여기에 대한 책은 뭐가 있냐면 코끼리의 후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읽을 리 없지만 그 책에 보면은 양자강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보입니다. 원래 코끼리들이 많이 살던 땅이거든. 근데 코끼리가 살기 좋은 데가 인간이 살기도 좋거든요. 코끼리랑 막 전쟁을 벌여요. 이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기 알죠? 동양 장기. 거기면 그 상이라는 한자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장기 중에. 포라는 거 있고 상이라는 게 있거든. 그 상이 코끼리 상자야. 그게 왜 나오냐면 여기에 코끼리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코끼리 병사들. 자, 그래서 어쨌든 강남이 개발이 되고요. 구품 중종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혈연지연 학연입니다. 그렇게 인재를 등용한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북위. 그러니까 원래 이민족 출신, 몽골이나 선비족 출신의 효문제가 와서 자기네가 중국을 통일할 준비를 하니 그걸 한화 정책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민족이 아니고 너희들과 같은 중국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결국에 그 시대의 끝이 뭐냐면 수나라로 통일이 돼요. 자, 그때는 그리고 수나라 통일되기 직전에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때가 혼란스러웠을까? 평화로웠을까? 되게 혼란스러웠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현실 도피를 시작해. 그래서 갑자기 귀족들이 중림칠연이라고 그래서 대나무 숲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돌을 닦기 시작해.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시선을, 제가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됐으니까 통조림 같은 거 갖고 숨어가지고 지들끼리 고담 준언하는 거야.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중림칠연이라고 7명의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볼 때 현실 도피하는 7 인간들이에요. 자, 그렇죠? 불교가 엄청나게 퍼집니다. 그래서 룽먼석굴, 뭐 두낭석굴 이런 석굴들이 만들어져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수나라는요, 북쪽에 있던 그 북위에 있던 장수가 만든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이민족이에요? 이민족이에요. 수나라는 이민족 출신입니다. 어쨌든 수나라 문제가 만든 나라인데요. 천하를 재통일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대우나라는 게 아직도 있거든요. 중국 가본 사람은 알죠? 이 대우나를 처음에 만든 나라가 수나라예요. 그리고 이 대우나 만들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워낙 큰 거니까. 그걸 만든던 황제 이름은 수양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운하까지만 만들었으면 안 망했는데 어디를 쳐들어가요? 어딜 쳐들어갔다? 고구려를 쳐들어가요. 우리나라 쳐들어갔다가 골로 갑니다. 진짜.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물론 이 수나라가 남긴 문화유산이 있어요. 과거제를 도입합니다. 공정한 인재 채용 시험.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죠.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와요? 고려시대 때 들어옵니다. 광종 때. 자, 수나라는 30년 만에 멸망이에요. 고구려 쳐들어갔다가. 그래서 수나라의 병참기지, 그러니까 식량을 대는 사령관이 있었거든요. 이연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세요. 전쟁은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 굶으면 못 싸우잖아. 당시 수나라의 보급을 총책임지는 총사령관 이연이 나라를 세우니까 그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이연이 세운 당나라. 이연을 뭐라고 부르냐? 아까 왕조를 만드는 황제나 왕의 시호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지? 맞아요. 그래서 당고조 이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거의 최초의 동아시아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이때부터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은 한자를 다 같이 쓰기 시작하고요.
불교를 다 같이 믿고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유학, 유교를 시험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율령이라고 돼 있는데 삼섬육부제라고 하는 율령 제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듣고 넘기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시간 들여서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뭐 중국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지. 뭐 승상, 뭐 재상님 이런 거 얘기하죠. 높은 신하한테. 그쵸? 그렇잖아?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 있잖아. 그치? 삼성육부제. 그런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국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무슬림, 이슬람교 배울 때 아바스 왕조 기억나요?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가 중국이랑 싸워서 이겨서 종이 기술자들 뺏어갔다 그랬죠? 그때 싸웠던 중국 왕조가 당나라예요. 왜? 당나라가 너무 잘 싸워서 여기까지 가거든. 중동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것도 대단한 거야.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이 중동에 가서 아바스 왕조랑 싸웠을 때 질 때 총사령관이 고구려 사람이었어요. 고선지라고.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0세기 정도에 755년에 안사이난으로 쇠퇴하다가 200년을 그래도 더 가요. 그래서 한 980년 정도에 멸망을 합니다. 당나라가. 그렇게 해서 중국의 중세는 끝이 나요. 네? 끝내요. 자, 우리 5분만 쉽시다.